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그저께 잭슨홀의 미팅이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관련자들이 미국 국립공원 되게 휴양지 예쁜 곳에 모여서 미팅을 했다고 하죠. 제가 이제 부동산 일을 하니까 한국은행 다니는 손님도 있고 옛날에 다녔던 사람도 있고 제 친구들 중에도 제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한국은행 다니는 친구들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고 다 의견을 종합해보면 각 나라의 중앙은행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되게 친하게 지낸대요. 왜냐면 서로 이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공유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한테 얻을 정보가 있으니까 되게 서로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잭슨홀의 미팅이라고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국립공원,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잭슨홀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약간 사교나 친목 같은 거 도모하면서 이제 경제 상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앞으로 정책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제 어떤 하나의 자료나 어떤 시발점으로 삼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016년부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활황이었고 저는 운 좋게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운이 좋게도 제가 2020년부터 부동산 일을 시작할 때 계속 활황기를 맛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또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한 35살까지 계속 법률 공부만 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았는데 제가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에 오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들, 부동산이라는 시장에 와서 알게 된 것들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장이 끝난 것이냐 아니면 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가장 지금 뜨거운 시점이에요. 지금이 2022년 8월 30일. 어떻게 될까? 사실 2달 전인 2022년 6월 달부터 다시 주식값이 고개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2달 동안 또 약간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정말 펀더멘탈에 기반한 상승세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야 무슨 소리야 아직 장 안 끝났어 풀린 돈이 얼만데 야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이제 그래프의 상승이었어요. 2달 동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 생각도 있고 한국은행 다니는 친구들이나 한국은행 과거에 다녔던 이제 지금은 좀 연세가 들은 어떤 시니어 그런 어떤 금융가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저한테 많이 영향을 미쳤음을 미리 밝힙니다. 그런 사람들 주장은 이거예요. 야, 개가 으르렁거리는 거다. 개가 누구예요? 파월이 개란 얘기죠. 파월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기도 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됐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데 바이든이 파월을 임명하려고 할 때 반대도 있었어요. 야 변호사가 뭘 알아? 왜 금융인 출신을 하지 않고 왜 변호사 출신을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임명해? 라는 말도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파월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변호사로서의 어떤 커리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랜 기간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는 파월이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 내가 그랬잖아. 앞으로 금리 계속 올릴 거여서 너네들 장사 안 될 거야. 돈 자체가 없어지니까 돈 빌려서 투자하기도 어렵고 비싸니까. 그럼 투자를 안 하면 고용이 안 될 거고 고용 안 되면 사람들 배고파지고 배고파지면 물건 못 사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 너네들 물건 안 팔려. 그러면 너네들 앞으로 힘들 거야. 매출 안 올라. 매출 안 오르는데 매출 안 오르면은 돈이 없고 그러면은 부동산 못 살 텐데 왜 자꾸 주식 자꾸 사고 자꾸 부동산 살라고 자꾸 그래? 6월 내가 그렇게 말했지. 금리 오른다고 했는데 자꾸 너희들 6월부터 또 주식 사더라. 또 아파트 꼬마 빌딩 같은 거 조금씩 살라고 하더라.
물론 이제 파월이 우리나라 꼬마 빌딩을 알지 못하겠지만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자꾸 왜 너네들 그래? 으르렁 이빨을 보이는 거죠. 내가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나갈 거야. 너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사실 칼이라는 건요, 칼집에서 완전히 뺐을 때보다 칼집을 보여주는 게 더 위력적이거든요. 칼 다 빼면 모든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래 찌르려면 찔러라 이럴 수도 있는데, 칼을 보여주는 거, 개가 으르렁거리는 거, 가능하면 칼을 뽑지 않고 싶고 가능하면 개가 물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안 물면 너무 물가가 올라버리고 이 물가가 고착화되는 게 두려우니까 칼을 보여주는 거야. 야, 너 칼 뽑을 수도 있어. 개가 으르렁거리는 거야. 야, 너 내가 물어버릴 수도 있어. 하면서 시장한테 계속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야, 투자 그쪽은 쳐다보지도 마. 제발 좀 내비둬. 이런 메시지가 잭슨홀의 미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되게 공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도 한편으로는 맨날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파월 말처럼 사람들이 으르렁거리고 칼집에서 칼을 뺄까 말까만 보여줌으로써 투자 심리가 식으면 저도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 억이라는 돈이 지금 그냥 놀고 있거든요. 투자하지를 못하고 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파월 말대로 파월의 이빨을 보고 무서워서 투자 심리가 식으면 값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저는 그 몇 억이라는 돈을 그냥 채권을 사놓든지 그냥 정기예금률 3% 넘으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저도 조금 쉬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들이 저만 있을까요? 정말 많을 거예요. 많아도 어쨌든 가격이 다시 도망가면 그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저도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이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너네 그러다 망한다. 근데 이번에는 저는 한 표 던지라면 다시 움직이지 않는, 다시 말해 다시 안 오르고 한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 좀 시장이 잠잠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데, 굳이 한 표를 던진다면 제 한 표는 던질 거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지금 투자를 잠깐 쉬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파월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위공직자는 말을 안 하거나 애매하게 말하기는 해도 거짓말을 대놓고 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범죄에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공무원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거짓말로 작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되게 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공무원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우리나라 입법자들의 의사라는 거죠. 입법자의 의사라는 게 우리 전체 국민의 의사고, 따라서 파월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적어도 전 세계 국민을, 전 세계 뭐 세계 시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의 의지는 분명히 그렇다고, 정말 너네들 자꾸 금리 자꾸 나 우습게 보고 자꾸 투자하면 물어버릴 거야 라는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정도 가격이 올라있는 상태를 유지시키거나 더 오르는 걸 용인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해요. 저는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그 사람은 파월이라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그 인간을 믿는다는 건 아니, 파월이라는 한 개인을 믿는 건 아니고 그 파월의 지위를 믿는 거지. 미국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믿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뭐 지금 막 영끌해서 뭐 물건 사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소강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